봄날의 밥상을 만나기 위해 마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봄은 미더덕과 함께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나오네. 아이고. 미더덕은 이렇게 꼬리가 달려가고 이렇게. 단단한 껍질 속이 좁아 겨우내 어찌 견뎠을까요? 툭 터지는 순간 붉은 속살이 진한 향기를 뿜어댑니다. 작은 몸집 안에 봄 기운 가득 안고 찾아온 달콤한 봄밥상. 이게 전 이 미더덕이에요. 이게. 마산 밥상 위에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참으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봄이 오길 손꼽아 기다린 날들을 미더덕도 알고 있을까요? 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미더덕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봄이기 때문입니다. 마산 진동만에 인접한 작은 어촌 마을이 수확의 손길로 분주합니다. 제가 때를 잘 맞춰온 것 같은데요. 미더덕 껐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더덕은 지금 다 초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미더덕도 지금 예. 초벌. 네. 이게 지금 가공된 미더덕인데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달큰한 게 그 향이 입안에 가득 퍼지네요. 그리고 이게 아주 그 향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 바닷가에 나오면 지금 그 바다의 우유라고 하는 굴이 겨울을 상징하고 정말 나타나는데, 이 붉은 속살을 가진 이 미더덕이 툭 터지면 봄이 온다고 하네요. 한 입을 먹어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적은 것에서 이렇게 짙은 향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냥 바다의 겨울은 무사람들의 겨울보다 더 간절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맛있습니다. 새봄, 첫 미더덕을 수확하는 댁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다 마음이 설레이네요. 지금 바다로 나가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 좀 태가지고 나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심하시고. 웬만한 양식장은 두루 다녀봤는데 미더덕 양식장은 처음입니다. 뱃길로 불과 5분 정도만 가면 미더덕밭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마을 앞바다가 미더덕 양식장인 셈이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만나는 올해 첫 미더덕, 사뭇 기대가 됩니다. 미더덕 양식만 30년째라는 김상규 씨네 미더덕 작업장입니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미더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겨우내 잠자고 있던 바닷속 미더덕들이 아우성내는 소리를 내며 올라옵니다. 더덕더덕 달린 모습이 마치 밭에 더덕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미더덕. 이게 나오네. 아이고, 이 분수하네 분수. 이게 오만둥이고 여기 이제 여기 미더덕이고. 네,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무슨 애벌레처럼 생겼어, 그지? 우도로도로니. 이게 이제 주름 미더덕. 주름 미더덕, 글쎄. 이제 참 미더덕. 참 미더덕. 길쭉하니 통통한 것이 미더덕. 꼬리가 특징이고요. 오돌토돌 제멋대로 생긴 것이 오만둥이라고 불리는 주름 미더덕입니다. 저걸 겉껍질을 이렇게 뺏기는구만. 네, 배에 있는 칼은 지금 요
이거가 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더덕 까면 이제 이쁜 속이 나오네 아주. 이렇게. 예. 요게 이제 물건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이렇게 이제 해 이렇게 해야 상품이 되는 거지. 이러면은 이 국물 같은데 여면 네. 뜨거워지니까 이 미더덕을 이제 국물 빼고 회로 먹는다고 그러는데. 따서 이렇게 해를 드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드시면 지금 이렇게 창자를 바로, 긁어내고. 예, 바로 먹어도 돼. 그다음에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바로 씹으면 먹으면 돼. 살을. 네, 그대로. 아니 그대로 다 전부 다. 응? 전부 다. 그동안 속이 뜨거워진 미더덕을 툭 터뜨려 먹는 게 제대로 먹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 수 배웠네요. 미더덕은 몸집은 작아도 손이 많이 가는 해산물입니다. 지금처럼 자동화가 되기 전엔 온종일 미더덕과 씨름을 했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저기서 요 올라오고 저기서 앉아서 이렇게 저기서 떠들어가지고 바닥에 오면 바닥에 이렇게 떴어요. 가격이 비싸도 힘이 들어서 하는 사람이 적었어요. 고됐던 바다일이 요즘엔 좀 수월해졌습니다. 객지 생활을 하다 1년 전에 고향에 돌아온 아들이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첫 수확한 미더덕 맛 안 볼 수가 없겠죠. 바닷물을 떼고 먹는 게 정석이지만 물이 맑은 요즘 나오는 미더덕은 그대로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더덕이 들어간 라면 국물 드셔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끝내줍니다. 이거 한 사람이나 이거 먹고 다른 사람 이거 먹을 수 없다. 바다 위에서 먹었을까요? 오늘은 그 향이 더 진한 것 같습니다. 아들이라고 주고 신랑을 하면 안 주네. 아, 참 만장하건데. 미더덕 이런 게 이제 경상도 말로 덜떡지근한 맛이 나지. 이런 게 들어가면. 덜떡지근한 맛이 뭔 맛일까? 달달하면서 짭짤하면서. 사실 미더덕과 씨름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속을 터뜨리지 않으면서 단단한 껍질을 까기 위해선 숙련된 손길 그리고 날렵하게 움직여주는 전용 칼이 필요한데요. 옛날에는 이런 칼이 안 나와가지고 네. 연필 깎는 칼, 네. 연필 깎는 칼을 가지고 이렇게 깎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 꼬리를 빼야 되는데 빼다가 잘못 빼면 터지비는 거라. 30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껍질을 벗겼을까. 또 얼마나 많은 미더덕을 터뜨리면서 애를 태웠을까. 잘못 건드리면 터지고야만 그래서 더 귀했던 미더덕. 그런데 50년 전만 해도 미더덕은 푸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달아이고 참 진동자 그 파로 가지고 생각나나. 물동이 그 있는데 가가갖고 그래가 이제 달고 그때 정원이 귀했을 거래. 그때는 이리 정을 달고 일 안 하고 막 이리 까갖고 바가지다 바가지가 대고 이리 커주고 시장에 간게네 이걸 가져간게네 이게 갈 아이가 이거 왜 뺀소 구들이 촌충이라고요 구들이 꼬리 달린 거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시골에 가면 저기 뺀소 통구시 촌충이 저런 거를 가지 팔러 와서 일하던데 장에 가니까 그런 소리를 그냥 듣고 다니면서 팔러 다녔습니다. 장터 좌판에서 미더덕을 팔던 시절 몇 알씩 까먹곤 했던 아들의 미더덕은 마냥 달콤했습니다.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객지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그냥 묵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 미더덕을 하다 보면 오길 잘한 건가요? 잘했다고 생각하지. 밖에가 밖에서 안 있나? 아내 한연숙 씨가 미더덕 비빔밥을 만들 참입니다. 새콤하고 산뜻한 맛이 나는 멍게에 비해서 미더덕은 맛도 향도 더 짙습니다. 미더덕을 껍질째 다져주는데요. 그래야 오도독 씹히는 맛을 즐길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비빔장으로 고추장이 아닌 참기름을 두릅니다. 미더덕 고유의 달큰한 맛에 고소함이 더해져
겨우내 잃었던 입맛을 살리는데 이만한 음식이 없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마주 앉아 함께 먹고 싶은 미더덕 비빔밥입니다. 먼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신선한 미더덕 맛을 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새콤하면서 또 달콤한 맛에 집 나간 입맛까지 돌아오게 한다는 이 미더덕 무침 또한 신선한 미더덕일 때라야 그 참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더덕이 전 미더덕이야 이게 전 이 미더덕이야 이게. 하하, 한 접시 가득 봄을 버무려 냈습니다. 근데 머리 없다. 나는 그래도 아니 한 분이 준대. 먹잖아. 그렇지. 맛있다. 굉장히 맛있어. 밥 때되 뭐 이렇게 막 빨리 뭐 많이 빨리 하면 밥이 빨리 되고 작업 능률이 오르잖아. 예. 정식으로 일체를 나면 되잖아. 항상 먹고 싶으면 이렇게 먹는 기라. 먹고 싶으면 이런. 막 그냥 내중이 맛있지. 쑥쑥쑥 비벼가지고 뭐 아, 뭐 다른 뭐 반찬 음식이 뭐 이렇게 먹으면. 미더덕을 먹고 살고 이거를 가지고 전도 아주 공부 다 시키고 함께 공부만 시킨다. 장계 들이고 시집 보내고 다. 미더덕 이게 호자지. 잘 뜯는 거. 고향집에 돌아온 아들도 효자고 그 아들을 키워낸 미더덕도 효자입니다. (2월은) 끝물 주름 미더덕과 첫물 미더덕을 함께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같은 바다가 서로 닮았지만 개성이 뚜렷한 두 명의 자식을 품고 있다고 할까요? 김재균 씨는 이곳에서 태어나 미더덕을 먹고 자랐지만 정작 그의 어머니는 이곳에 내려와서야 미더덕을 알게 되었다는군요. 어머님 고향이 이북이 시가지고 그 아버님하고 혈혈단신으로 아버님만 따라 내려오시가지고 정말 어려운 생활을 했죠. 어린 시절 미더덕은 돈 되는 해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허기질 때마다 입으로 톡톡 까서 먹었던 공짜 간식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정말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이게 몸에 좋은 줄 몰랐는데 이제 요즘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약을 먹은 거예요. 보약을. 선착장에 버려질 정도로 너무 흔해서 물리도록 먹었다는 미더덕. 여보, 이거 갖고 된장하고 저 볶음 좀 해봐라. 아. 어머니가 늘 해주셨다는 미더덕 볶음을 직접 만들어 볼 참입니다. 궁했던 살림에 어머니가 돈 없이 구할 수 있었던 미더덕은 도시락의 단골 반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싸가지 못한 날이 더 많았다고도 합니다. 소풍을 왔는데 친구 엄마가 도시락을 하나 싸줬어. 도시락을 싸줬는데 도시락을 살짝 열어보니까 달걀 후라이가 탁 들은 거 있잖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 우물 이렇게 있으면 그 테두리가 있잖아. 거기 올려놓고 놀다가 도시락을 우물 속에 빠뜨려 버렸어. 평생 처음 계란 후라이 들은 그 도시락을 한번 먹은 게 어떻게 있었든지 혼자 학교 뒤로 가서 울었다니까. 달걀 부침 때문에 눈물을 쏟던 아이는 7남매 중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대부분이 배가 고팠습니다. 배고팠던 기억 사이사이 어머니의 미더덕 볶음은 허기진 배보다 마음을 먼저 채워주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네, 들깨를 넣고 더 고소했던 맛이 새삼 떠오르게 합니다. 보리쌀도 없어서 도시락을 못 사주는 날에 어머니는 어쩌면 남몰래 숨죽여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미더덕을 국이며 찌개에 넣어 먹습니다. 미더덕을 넣었을 때 느껴지는 진한 국물 맛. 문득 그 국물 맛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된장찌개 끓일 때 보면 멸치나 뭐 다시마 같은 거 넣고 끓이잖아요. 그거하고 좀 다르죠? 그것도 거기에 맛이 있겠지만은 미더덕도 네. 되게 향긋한 향이 맛있어요. 아. 이거는 한번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미더덕 특유의 독특한 국물 맛. 그 정체는 바로 감칠맛이라고 합니다. 감칠맛은 제5의 맛이라고 하는데 글루탐산이 주성분입니다. 미더덕 속에 들어있는 이 감칠맛의 주성분인 글루탐산은 표고버섯 속에 약 1,500mg 정도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양만큼 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루탐산과 맛의 조화를 이루는 핵산 관련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미더덕 특유의 감칠맛을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미더덕 맛을 왜 달콤하다고 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달콤하다, 감칠맛이 나게 달콤하다. 감칠맛이야말로 미더덕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 빨리 내가 배고프다. 어머니의 미더덕 볶음, 아내의 미더덕 된장찌개. 무슨 반찬이 더 필요할까요? 이 미더덕 맛보면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 어머님이 이 미더덕 하나라도 정말 입에 맞게 해서 잘 먹게 해주라고 그 애쓰던 모습 그리고 미리 그 달려든 모습 그런 게 싹 그 떠오르니까 네. 괜히 눈물 날라 그래. 생업에 쪼달리다 보면 네. 그런 생각을 잠시 놓칠 때가 많아 사실은. 놓칠 때가 많고 또 놓치고 나면 더 자주 뵙지 못한 거, 또 마음에 더 담아두지 못한 거 그런 게 있나. 자네가 내로 올리네 지금. 어머니, 평생을 두고 가장 많이 부르지만 언제 불러도 참 눈물 나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독 마산 진동만에서 미더덕이 가장 많이 나는 이유 말입니다. 바다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네, 가면서 보니까요, 지금 이 바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게 섬이 아니라 이게 방파제 역할을 하는, 말하자면 자연 방파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미더덕은 부착성 생물입니다. 파도가 세거나 조수간만에 차가 심하면 살 수가 없죠.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수많은 섬들 때문에 마산 진동만은 늘 호수같이 잔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산 진동만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플랑크톤이 풍부하게 생성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미더덕이 바로 그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고요. 미더덕을 품기엔 최적의 바다 환경인 것이죠. 마산 진동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남쪽 섬 거제 가조도로 향해 봅니다. 미더덕이 자라는데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준 바다는 또 어떤 것을 품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장님 여기 계세요? 이장님이셔? 누가 이장님이셔?
이장님이 근데 이게 전부 여기 자연 생산된 겁니까? 경상시 그물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넣어놓으면은 이 굴, 홍합, 미더덕, 미더덕, 오만둥이. 오만둥이. 예. 뭐 웬만한 건 다 붙네 이거네. 미더덕을 포함해 홍합, 굴, 비단 가리비 등 다른 바다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저도 창천 마을의 양식법은 좀 독특하다고 합니다. 한잔 마시죠. 네. 지놓구만요. 네, 우선. 아이고, 고맙습니다. 궁금하니 어쩝니까? 또 배를 탔습니다. 대체 이 바닷속에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걸까요? 예, 드디어 올라옵니다. 꽤 묵직해 보이는데요. 이야, 이게 보고가 올라오네. 이 만물상 백화점이 올라. 여기 붙어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신이 내려준 선물인가? 네. 어머니가 내려준 먹거리인가? 분별을 못하겠네요. 한 그물에 한 종류가 아닌 여러 종류의 조개류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반가운 미더덕도 보이고요. 아산에서 봤던 촘촘한 망사무늬 그물이 아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줄줄이 매달려 있는 외줄 그물 방식입니다. 연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연을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금이랑 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판건물을 하면은 이 가래비가 없어요. 왜냐면 이 그물이 저렇게 연이 되고 여기 다 붙어줘야 이 속에 가래비가 다 붙어가도 도망을 못 간다. 판건물은 그대로 쫙 펴니까 자기 몸만 유지하다가 무게가 차면은 날아가 버려 이게. 한없이 가벼운 미더덕도 자랄수록 무거워지는 비단 가리비도 그 연그물 안에서는 한이 형제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게 미더덕입니다. 이게 다 탯줄 같단 말, 탯줄. 어머니의 탯줄. 거기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가 일로 붙게 돼 있어. 어머니의 초육 아니 어머니의 양분을 먹으려고 그렇게 붙어내는 이 작용이 지금 이 그물에 다 있지 않는가. 어머니의 탯줄에 붙어 자라지만 자라는 속도는 다 다릅니다. 와서 붙는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인공 채묘가 아닌 자연 채묘라 그렇습니다. 어린 지폐들은 다시 작은 그물에 넣어 연그물에 이어붙입니다. 아까 큰 거는 이래가고 나 오늘 뭐 오후에 이래 팔로 가고 이 하나 어린 새끼는 이렇게 해가고 2년 동안에 못 키우는 거고 그럼 이렇게 아까 뵙기로 이렇게 성공이 된다. 네, 조금 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어야 할 것 같군요. 양식을 하지만 그날 바다가 내어준 만큼만 가져옵니다. 굳이 욕심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풍성합니다. 창천 마을 사람들의 해물탕에는 물고기 대신 각종 조개류가 가득 들어갑니다. 바다 갔다 오고 하면 바다에서 자주 건져오면 해먹어요. 이제 이렇게 뭐 야채는 없을 때는 없어도 해물은 있으니까 야채는 열 때는 엮고 안 열 때는 안 엮고 이렇게 해도 여기서는 이렇게 먹습니다. 완성도 안 됐는데 산의 진미가 따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음식 맛의 완성은 감칠맛, 미더덕이 빠질 수가 없겠죠. 재료들이 신선하고 풍성하니
양념을 진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음식 맛은 재료가 8알이라는 말이 새삼 실감납니다. 각종 조개류와 미더덕 안에 담겨있는 깊은 바다 향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어우러졌습니다. 제철이 지나면 먹기 힘든 음식이 있습니다. 장천 마을에선 미더덕 튀김이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봄만 되면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미더덕 튀김을 튀겼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루하고 감자하고 예, 당근하고 이거 야채 있고 이거 하면 빠갖고 노랗고 진짜 맛있어. 알아 얘가. 튀기름 이시게 야 찌짐을 붙이도 아들도 잘 먹고 간식으로도. 기름의 풍미와 바다 향이 만났습니다. 속살 붉은 미더덕 꽃이 밥상 위에 피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을 위해 한부연 씨가 조금 독특한 간장을 내왔습니다. 멸치 여기서 잡으면 젓갈 남아놨다가 액젓 빼고 남으면 내려가지고 이제 이것도 받치갖고 간장을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 어머니 할머니들은 이런 간장을 더 좋아해요. 간장이 더 맛이 있고. 숙성된 멸치 액젓을 끓여 걸러낸 맑은 빛깔의 멸간장은 바닷가에서 주로 만들어 먹던 어간장의 일종입니다. 싱싱한 미더덕과 만나 어떤 맛으로 완성될지 궁금하네요. 싱싱하게 즐기는 생젓갈, 미더덕 맛깔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아이고 이게 해물탕. 이게 원조 해물탕이겠네요. 네. 예. 무서운 거 안 나오시나 보네. 기도 이건 미더덕인가 이게? 이거 자라놓으니까 미더덕 수확해가지고. 미더덕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미더덕 그 맛이 참 기가 막히네. 이게 가끔 이제 이렇게 뭐 두부찌개에서 하나 건져 먹으면은 그 맛이 입안으로 확 돌잖아요. 그 맛이 그냥 나오네. 이건 뭐예요? 미더덕. 이건 미더덕이죠? 네, 미더덕 맛까지. 이건 바로 해가지고 바로. 네, 바로 해서 바로 그러니까 맛이란 단어를 쓰셨구만. 그 맛있네. 드시다. 미더덕 음식 한 술에 옛 기억 한 자락이 더해집니다. 바다에 방을 내가지고 다른 고기 잡는다고 끄면은 이 미더덕이 많이 들었어요. 바다 밑에 미더덕이 엄청. 이건 목적으로 하지 않고 네. 다른 물고기를 목적으로 네, 했는데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미더덕이 있어가지고 그걸 마산 쪽에다가 노를 져서가지고 팔러 다녔거든요. 옛날에는 또 이제 쌀이 귀할 때는 배를 타고 가지고 쌀도 바꿔 버렸습니다. 그 시절 미더덕은 쌀만큼이나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과거 거제 앞바다에 가득 있었다는 자연산 미더덕. 그 천연 상태의 자연산 미더덕이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제주도에서 이주해와 이제는 거제 해녀가 된 김상자 씨와 함께 자연산 미더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경력 30년의 김상자 씨는 물질하며 봤던 자연산 미더덕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돌멩이 그런 데 붙였어요. 자연산 미더덕인 거예요, 이게? 예. 조금 귀합니다. 자연산. 예전에도 이렇게 물질하시다가 많이 보셨어요? 예, 옛날에는 이게 물이 깨끗할 때는 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을 때는 어떻게 피어 있어요? 그냥 길쭉하고 동그랗게 이렇게 달려가 있어요. 전날 찾아왔었다는 큰 바람에 바다가 놀랬던 모양입니다.
시야가 막진 않지만 반가운 녀석들이 보입니다. 아, 네, 이것이 주름 미더덕이군요. 해녀의 눈빛은 바닷속에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뭔가 채취에 올라오는데요. 해삼요, 해삼. 해삼 많아요. 하지만 오늘의 목적은 자연산 미더덕, 해녀와 미더덕, 수중 숨바꼭질이 따로 없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드디어 자연산 미더덕을 찾았습니다. 미더덕은 이거 꼭 미더덕 비슷한데. 네. 이거 미더덕인가가. 미더덕 많았지. 어느 정도로? 새돌 여실 때는 이 반반 새돌 해가 여실 때는 미더덕이 돌 안 빠져도 많이 붙었는데. 그러면 그런 거 채취도 하고 그러셨어요? 우리 채취는 안 한다. 조금 있다가 빠져내고 일하지. 된장찌개 묻고 찜에 묻고 하는데 미더덕 들어가야 된다 이가. 몇 개를 캐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팔기 위해선 캐진 않았다는데요. 아, 미더덕. 미더덕은 이렇게 꼬리가 달려갖고 이렇게. 그죠? 예. 드디어 만났습니다. 원래부터 그 모습이었던 것만 같은 자연산 미더덕입니다. 김상자 씨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김상순 씨 역시 36년 경력의 해녀인데요. 들도 싸가지고 어릴 때 그 섬에 안선을 살면서 집 밑에 내려가고 해산도 많았는데 그자. 그래. 얼마 일으키면 그냥 이래 고창에 칵 찍어 묻어 맛있는데. 그래요? 네. 이런 걸 잡아갖고 이렇게 팔로가 없으니까 다 먹었죠 이제. 삶아가지고 다른 것도 안 넣고 뭐 이런 거 야채가 있어요. 그냥 엄마가 그냥 쑥쑥 이렇게 사카리 넣고 벼건 주면 그게 해삼탕으로 이렇게 먹었죠. 잡았다. 설탕보다 무려 300배나 단맛이 강하다는 사카린을 넣어 조물조물 묻혀주던 어머니의 해삼탕. 배고픈 시절엔 끼니 대신 먹기도 했습니다. 언니 네가 안 빨아. 됐나? 진짜 맛있나? 진짜가. 지금은 이게 엄청 귀하다 아닙니까? 예. 그때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것밖에 뭐 우리 엄마가 하니까 해녀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해녀 배워갖고 이래 뭐 하고. 아, 그러시구나. 가끔은 옛날 생각도 나지만 많이 납니다. 엄마가 하던 거 생각하면 많이 나요. 해녀였던 어머니와 해녀인 딸을 이어주는 해삼탕입니다. 어머니는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82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물질을 했던 천생 해녀였습니다. 엄마는 우리 미끼라고 미역국 끓여줄게라고 미스 떴고 얘가 안 나나 야. 얘네 낳았을 때 미역국 끓여준 거 낳았을 때 애 낳았을 때도 그걸 이 미더덕을 갖다가 소금에다가 단지에다 절가놨다가 국을 끓여주는 적이 있었어요. 미더덕을 단지에다가 넣고. 단지에다가 소금을 절가가지고 아삭하게끔. 그때 냉장고가 이렇게 많이 발달이 없어서 안 드시다 보니까 그래 해놨다가 그걸 갖다 국을 갖다 끓여주더라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해삼보다 미역이 돈 되던 시절이라 그나마 미역귀 정도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 출산 후 먹었던 미역국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동생 김상순 씨. 서대 났을 때 그 제왕절개를 했었어요. 그럴 텐데 그 엄마가 그 밤에다가 그 신발 가지고 대호변까지 맨발로 그때 왔을 때 그때 갔어.
맨발로 달려오셨구나. 네. 마늘 송고다가. 말을 아우 맨발로 뛰어왔던 어머니를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노래로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사공에 밴 노래가 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평생 함께일 줄 알았습니다. 보낼 준비도 안 됐는데 무심히 가버린 어머니. 소금에 절인 자연산 미더덕 속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거 넣어라. 끓일 때 넣어야 향이 이거 향이 그대로 있어. 그리울 때면 언제고 끓여 먹으라고 어머니는 어머니만의 미더덕 미역국 맛을 남겼나 봅니다. 출산 후 미더덕의 진한 국물 맛으로 몸을 추리고 딸은 어머니를 닮은 해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바다를 두고 왜 어머니 같다고 하는지요. 가난한 거는 극복할 수 있었어요. 돈이 없으면 바다 속에 만들어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품속같이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없으면 엄마 주세요 하잖아요. 똑같이 지금 이 밥상을 보니까 더욱더 간절히 엄마 생각이 나고 그런데 바다 품같이 넓은 바다처럼 그 품이 엄마 품처럼 그렇게 바다만 쳐다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어머니가 그리운 날엔 바다에 나옵니다. 조금씩 씻어내 파도에 흘려보내면 어머니 생각이 조금은 옅어질까요? 네, 어느새 바람이 다릅니다. 꽃바람 불 날도 멀지 않은 걸까요? 봄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들이 참 반갑습니다. 네, 봄은 도다리의 계절이죠. 봄맞을 채비로 도다리 쑥국 한 그릇 해야겠습니다. 미더덕 바다로 이어져 있는 거제와 마산. 봄이 오는 길목도 닮았을까요? 마산의 봄은 활기와 함께 찾아옵니다. 봄은 생동감, 설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문득 미더덕 밥상이 마산 밥상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음식 맛은 사람이 내지만 그 음식의 발자취는 도시가 간직하고 있게 마련이죠. 아, 이 3.15 의거 정신을 발휘해서 만든 근현대 시기의 마산은
크게 두 번의 인구 증가 시기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물밀듯 내려와 마산에 정착한 시기. 그리고 1970년 마산 수출 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여공으로 대표되는 어린 노동자들이 수십만 명 몰려들었을 시기입니다. 공단 인력을 채우기 위해 멀리 전라도 중학교까지 찾아가 졸업하는 여중생들을 데려오기도 했다는데요. 두 번의 인구 대폭발 시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배고픈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시절을 함께 해온 음식이 바로 아귀찜과 미더덕찜입니다. 마산식 아귀찜은 생아귀가 아닌 바짝 말린 건아귀로 사용을 합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흔했던 미더덕이 꼭 들어갔을 뿐 아니라 초창기 마산 아귀찜은 지금보다 대여섯 배는 더 매웠다고 합니다. 자유수출에 아가씨들이 일하러 오면서 직장 오면서 15, 16, 17 이렇게 먹는 아가씨들이 참 많이 왔거든요. 그때 그 당시는 너무너무 많이 매웠어요. 그래서 그 찜을 드시고 맛이 있으면서도 맵고 해갖고 눈물로 철철 흘리고 잡수고요. 어떤 분은 매워서 막 기로 땡기고 막 울고 그래 나갔었어요. 눈물나게 매웠던 이유는 일명 월남차라고 불리는 베트남산 고춧가루 때문이었습니다. 비쌌던 국산 고춧가루 대신 정부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고춧가루가 시장에 풀렸던 시기였죠. 한 접시에 1,000원에도 푸짐하게 이렇게 많이 들있었어요. 그러면 밥 한 공기 하고 각자 한 공기씩 하면 이제 1,000한 300~400원만 하면 네 분이 드시고 가고 맛있게 드시고 또 배부르게 자시고 그래 갔습니다. 싸면서도 푸짐했던 음식, 그리고 지독하게 매웠던 맛은 일터에서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줬을 겁니다. 한 700m 정도 되는 거리를 마산 통술거리라고 부른답니다. 과거에는 그 술집들보다 그냥 공단에 다니는 여공들이 자취방이 더 많았다고 하는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뭐 방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마치 비둘기집 같았다고 그래요. 거기서 한때는 여공들이, 그 다음 한때는 마산의 예술가들과 우리 그림을 봤습니다만 주당들이 들락거렸던 이 통술거리에 오늘 저는 또 어떤 음식을 만나게 될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룡 씨. 아니 윤 이상룡 씨 여기서. 여기가 유명한 통술거리라고 그래서. 예, 한번에 밥상에서 여기 찾아오는데 마침 잘 아는, 젊은 시절에 잘 알던 분이 여기 계시네요. 아이고 참. 막걸리 니나노 집은 없어지고 거의 이제 좀 고급화된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서민들이 막 가는 그런 아주 싼 음식거리였어요. 안주가 통째로 한상 차림으로 나온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통술집. 제철 해산물이 가득했던 것은 기본이고 상차림에는 일종의 규칙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예. 가오리 된장찜인데. 가오리? 예예. 마산에는 찜 종류가 많습니다. 미더덕찜. 미더덕찜? 예. 어허. 미더덕은 안 보이는데 현재? 보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속에 같이 섞어져 갖고요. 네네. 잡숴보셨죠? 퇴근길에 들렸던 노동자들은 저녁 시간에 허기를 채워야 했고 마산의 주당과 예술가들도 술잔을 기울이기 전에 빈속을 먼저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의 통술집에선 밥집에서나 나올 법한 음식이
반드시 준비됐다고 합니다. 그 음식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다는 논고등 미더덕찜입니다. 어동동 거침이 없어 덕수공방 하는 간장 어동동 네, 다시 진동면의 고현 마을입니다. 김재균 씨가 걸음을 재촉해 들어간 곳은 마을회관입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 행사에 동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고장 특유의 정월 대보름 특식인 미더덕 찐국 시식회와 미더덕 관련 요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날 미더덕 밥상은 정월 대보름이면 꼭 챙겨 먹었다는 미더덕 들깨찜입니다. 미더덕찜의 시작은 알려진 바 없지만 이 지역의 어머니들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그 이전부터 먹어왔다고요. 정월 대보름 되면 미더덕 찜도 하고 해가지고 고동도 엮고 조개도 엮고 해가지고 큰 사우 버지기다가 예. 거기다가 막 한 것을 막 해가지고 막 덜면 날면 너무 다른 거 아니 간식이 없으니까. 미더덕 들깨찜은 궁핍한 시절에도 푸짐하게 나눠 먹을 수 있었던 정이 담뿍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겨우내 말려두었던 묵은 나물과 해마다 첫 수확하는 미더덕이 주요 재료로 들어갑니다. 젊은 아들은 고춧가루 넣고 콩나물 넣고 냈게 해갖고 이래 먹지만 옛날에는 그는 양김도 개했고 옛날에는 그냥 그대로 안 냈게 들깨가루 많이 넣고 그래 해먹어. 그게 보약이라 보약. 들깨는 특유의 향으로 음식에 풍미를 더해줄 뿐 아니라 기운을 북돋워 주어 노인식과 환자들의 회복식의 그만인 양념입니다. 육지의 향기 들깨가루와 바다의 향기 미더덕이 만나 미더덕 들깨찜이 완성됐습니다. 올 한 해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까지 담았습니다. 평생 즐겨왔지만 먹을 때마다 조금씩 더 새롭습니다. 아마 미더덕 때문인가 봅니다. 좀 대보름 날 미더 찜을 해갖고 통락도 먹고 저희도 먹고 치집도 빨리 가고 장기도 빨리 가. 그냥 우리 지금 모인 사람은 미더 찜을 해갖고 막 이제 뭐 미더 찜 안에 모두 장게 가고 시집 가고 이거 더 잘 간다 그래도.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동글동글하고 저런 거 도라뿌리비도 잡히죠. 응, 도라뿌리. 정월 대보름 기원의 자리에 올해 첫 산물 미더덕이 올려집니다. 그리고 달집을 태우며 올해 미더덕 바다 농사의 풍년을 기원해 봅니다. 불길이 힘차게 하늘로 타오르는 걸 보니 올 한 해도 풍년인 것 같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저에겐 올 한 해 누구보다 뜨겁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 바다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그 자리가 제 자리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거부하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힘든 시절을 버티는 힘을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다가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미더덕을 찾아서 마산에 내려오기 전 저는 미더덕이 조연 같은 역할이 아닐까 하고 주목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음식을 빛나게 하는 그런 조연 말입니다. 그런데 직접 내려와서 미더덕을 만나고 나니 세상에 조연은 없구나. 그 자체 하나하나가 다 주연이구나. 그동안 이런저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과연 내 나름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 새삼 되짚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미더덕처럼 진한 맛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